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기출 같이 해드리려고 해요. 국어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국어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쭉 보시면요. 1번부터 8번까지는요. 화법, 작문, 문법에 관한 내용의 문제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요. 9번부터 쭉 보시면 지금 현대시도 나오고 현대소설도 나오죠? 이렇게 문학이 계속 연이어서 나와요. 여기는 이제 고전시가도 나오고요. 고전 문학이 나오네요. 그래서 19번까지가 문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번부터는 쭉 보시면 비문학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25번까지가 끝나는 거거든요. 전체 구성을 대충 훑어보신 다음에 1번부터 이제 들어가는데요. 1번하고 2번 문제는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거기 부담 덜 느끼라고 좀 점수 주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번 들어갈게요. 다음 대화 상황에 맞는 속담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꼼꼼히 수리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칭찬해 줬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칭찬하고 감사 인사했더니 고객님 말씀 때문에 더 힘이 납니다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있죠. 이런 거와 관련된 거는 바로 뭐가 되냐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가 되겠죠. 즉 뭐예요? 자기가 남에게 좋게 해야 남도 자기한테 좋게 한다는 내용의 뜻이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죠. 그러면 나머지들도 조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요. 모기도 모이면 천둥 소리 난다. 이렇게 있어요. 모기 소리가 되게 작잖아요. 그랬는데 힘없고 약한 것이라도 모이면 천둥 소리 날 정도로 큰 힘이 날 수 있다라는 뜻으로서 쓰이는 거고요. 사촌이 따가사면 배가 아프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 잘 되면 시기나 질투가 난다. 이런 뜻이겠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나 다 조그만 허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대화에서 소인의 말하기 태도에 대한 나타난 문제점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인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여기 힌트 줬죠? 말하기 태도니까 기분 나쁜 표정으로 얘기했네요. 그리고는 미안해. 이 말은 뭐예요? 차라리 사과를 하지 말지 이렇게 한다라는 건 뭐겠어요? 진정성 없는 사과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답이 1번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 정도 수준으로 거기 1, 2번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떨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시작하시면 돼요. 3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문법 문제가 나왔네요. 항상 문법이라서 겁내지 마시고요. 이 네모칸에 나오는 거가 힌트예요. 그래서 이 힌트를 보고 내가 문제를 풀 수 있게 검정고 씨는 친절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아주 기본적인 문법은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 어감 받침의 니은, 미음 뒤에 뭐래요? 기읒, 시읒,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된다고 그랬어요. 적어도 된소리가 뭔지는 아셔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된소리는요. 국어에서 5개밖에 없어요. 쌍기읒, 쌍디읒, 쌍비읒, 쌍시읒, 쌍지읒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발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발음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제가 말씀드린데요. 뭐뭐 아는 것은, 아닌 것은, 잘못된 것은 이럴 때는요. 미리 X자를 이렇게 쳐주세요. 그러면 적어도 문제 잘못 봐서 틀렸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발음할게요. 앉지라고 발음이 되죠. 요거는 발음해 볼까요? 앉고라고 발음이 되죠. 얘 발음해 볼까요? 그쵸? 옮기고라고 말하면 되죠. 옮기고 발음 안 되잖아요. 옮기고라고 혹시 발음되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셔야 돼요. 혀에 문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발음이 돼요? 감고서. 머리를 감고서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러면 잘 보세요. 얘도 쌍지읒, 쌍기읒, 쌍기읒. 된소리로 다 발음이 되는데 뭐만 발음이 안 돼요? 그쵸? 얘만 발음이 안 되니까 얘가 답이죠. 네. 어렵지 않으시죠? 원래 더 깊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간이 뭐고 막 그러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좀 수월하게 공부하시라고 맛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미치즈 부분이 피동이 아닌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동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피동이 뭐냐면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당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가 있고 당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그쵸? 피해자라고 그러잖아요. 피해가 뭐예요?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피동 표현은요. 이거는 뭐 크게 모르셔도 되는 건데요. 파생적 피동하고 문법 용어는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파생적 피동. 잠깐만요. 잘 안 써지네요. 파생적. 네.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 다음에 통사적 피동이 있어요. 통사적 피동이 있어요. 파생적 피동에는요. 이, 히, 리, 기 또는 명사의 체언에 대달하고 되고요. 통사적 피동은요. 뭐뭐하게 대다 혹은 뭐뭐 또는 아지다라는 꼴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피동의 기본 문법이거든요. 이런 거죠. 토끼가 호랑이에게 먹다라고 안 하죠. 뭐라고 돼요? 당했으니까 먹히다가 되잖아요. 먹히다. 히 여기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런 게 바로 피동인 거예요. 그러면 늘려볼까요? 1번에 볼게요. 잡혔다 늘려주세요. 어떻게 늘릴까요? 잡히었다가 되죠. 네. 잠깐만요. 잡히었다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히자가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동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풀렸다는 풀리었다가 되죠. 여기 리가 있죠. 역시 리가 있죠. 그러면 이것도 피동 표현이네요. 업었다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쵸? 사용된다 볼게요. 되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 되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이것도 피동 표현이네요. 그러면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니까 답이 몇 번이 될까요? 그쵸?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뭐 나중에 조금 이렇게 문법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데요. 특히나 거기 뭐죠? 이렇게 목적어, 을을이 붙는 거가 목적어거든요. 목적어가 있으면 피동 표현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5번 볼게요. 높임 표현이 잘못 사용된 문장은 이라고 했습니다. 기자가 시민에게 잠시 인터뷰하실 시간 있으세요? 이건 맞죠? 자, 점원이 손님에게 여기 주문하신 음료 나오셨습니다. 너무 높였죠. 요거는 이 말을 쓴다라는 것은 음료수가요. 예, 음료수가 진짜 사람처럼 네. 음료수가 사람처럼 이렇게 짠 하고 걸어서 똥똥똥똥똥똥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오셨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답이 여기는 몇 번이 되냐 하면요. 네, 답이 2번입니다. 이렇게 2번이 되겠죠. 그리고 뭐 나머지들은 엄마가 아들에게 병원에 다녀오라 할머니 모시고 형이 동생에게 요즘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 이건 다 맞았죠. 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번에는 6번 들어갈게요. 와,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시는 중세국어네요. 중세국어 이거는요, 훈민정음어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2018년도에도 나왔고, 2016년도에도 나오고, 문제가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알아두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처음이니까 워밍업 수준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중세국어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면 뭐래요? 방점을 사용해서 소리의 높낮이를 표현했다라고 했어요. 방점이라는 거는 바로 여기 점 보이세요? 글씨 앞에 점들이 있죠? 얘네들이 방점이에요. 그래서 방점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점이 하나 있느냐, 2개 있느냐, 없느냐, 또는 이제는 이 점에 상관없이 입성이라고 그런 거가 또 있는데요. 그거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찌 됐던 간에 지금 방점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러니까 방점 사용, 요거는 맞는 말이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여린 히읗이에요. 히읗인데 어떻게 됐어요? 얘가 이렇게 없어졌죠? 히읗이 되다 말았죠? 그러니 이것을 여린 히읗이라는데 여린 히읗이 표기에 사용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린 히읗 찾아보자고요. 여기 보이세요? 요거 확대해 볼까요? 확대하면 여기 여린 히읗 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죠? 그쵸? 그 다음에 어도 자음군이 존재하였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보면요. 어는 단어의 어자고요. 두자는 여러분 머리 아플 때 두통약 먹잖아요. 그러니까 단어의 맨 앞에 뭐가 있다라는 거야? 자음군이 있다라는 거야. 자음이 있는데 뭐예요? 군중처럼 와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보이세요? 자음이 있는데요. 비읍하고 디귿이란 자음이 있는데 뭐예요? 글자 맨 앞에 와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어두 자음금이라고 한다고요. 요런 글자도 있어요. 요렇게. 이런 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자음이 맨 앞에 있네요. 와글 있다고요. 이걸 어두 자음근이라고 해요. 이거 존재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도 아니죠. 그리고 여기 쭉 보시면 끊어적기로 표기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중세국어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끊어적기가 아니라 이어적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예요. 요즘 적는 거는 끊어적기. 요즘에 이런 거죠. 만약에 몸이 몸이 아파 할 때 몸이 이거는 끊어서 땅 적은 거는 끊어적기고요. 요즘 우리가 쓰는 현대어는요. 그런데 중세국어에는 어떻게 쓴다고요? 소리 나는 것처럼 이어서 적는다. 몸이 이렇게 적는다고요. 그래서 끊어적기가 아니라 이어적기다라고 해야지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거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요. 요런 거가 되겠네요. 요거 아까 했으니까 요거 해볼까요? 원래 쓰려면 뜨을이라고 써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뜨들 하고 뭐예요? 소리 나는 대로 죄송해요. 글씨가 다시요. 요즘 자꾸 현대어로 쓰게 되네요. 이렇게 이어서 적은다고요. 이런 식으로요. 여기도 뭐냐면 원래는 놈이인데 뭐라고 쓴다고요? 소리 나는 대로 놈이 이어서 적는다고요. 그러니까 답이 아닌 것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바로 요게 되는 거죠. 네, 어려우셨나요? 네, 이 부분은 이거는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개념으로 따로 쫙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7번 들어갈게요. 자, 문법에서 이제 탈출해서, 예, 탈출해서 조금 거기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한번 문제 볼게요. 다음 개요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주제문은 대충 보니까 온라인 공간에서 뭐라 그래요? 잊힐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대요. 그래서 서론에서는 왜요? 무분별한 개인 노출이 맞나 봐요. 개인정보 노출이요. 본론에서는 왜 잊힐 권리가 법적으로 허용해야 되는지 세 가지 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쵸? 세 가지 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 조금 지울까요? 이렇게요. 네, 좀 지울게요. 자, 뭐 때문에 한대요? 개인이 일일이 정보를 삭제하기 힘드니까. 힘들죠. 이건 진짜 맞아요. 정보가 유출되면 회수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기억이 뭔지 모르겠는데 왜 법적으로 허용돼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를 했고 결론에서는 그래서 법적 허용을 촉구해야겠다. 허용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 허용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보에 대한 개인의 판단은 억압한다. 이거는 허용 반대 이유가 되죠. 오히려 반대 이유가 되죠. 지나친 정보의 통제라 알 권리가 침해된다. 이것도 반대 이유잖아요. 허용의 반대 이유가 되잖아요. 그쵸? 얘 둘은 아니겠네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까지 삭제될 수 있다. 이것도 뭐예요? 허용하면 이거 삭제될 수 있으니까 위험하다. 반대 이유가 되겠네요. 이거는 허용의 반대 이유가 되네요. 그쵸? 근데 우리는 허용의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 보니까 뭐예요? 4번. 개인정보의 지속적 노출이 그 사람들에게 특히나 지워야 될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정신적 피해를 준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쵸? 자, 이번에는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볼게요. 네. 8번 좀 지울까요? 네. 자, 8번 문제는요, 요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뭐냐면요, 고쳐쓰기에 관한 거가 나와요. 수정하기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말이 조금만 바뀌어서 나오거든요. 고쳐쓰기, 수정하기 이런 식으로 돼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칭찬의 대화란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일컬어 기리기 위한 대화를 뜻한대요. 남의 칭찬한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남을 칭찬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맞죠? 자신도 즐겁고 상대방도 즐거워한다. 또한 칭찬은 삶의 활력소라고 안 하죠. 맞춤법이 뭐예요? 활력소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맞네요. 그 다음에 활력소 기능을 한다. 강도 높은 거절을 거부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뜬금없이 지금 칭찬 얘기했는데 뜬금없는 얘기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얘는 생략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삭제한다. 이거 맞죠. 칭찬을 인색하지 않고 칭찬을 효과적으로 잘할 줄 아는 사람은 이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 그쵸? 칭찬을 효과적으로 잘하면 칭찬받겠죠. 근데 효과적이라는 말 대신에 권위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나요? 권위적인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답이 몇 번입니까? 네, 답은 몇 번이 될까요? 네, 4번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서 여기까지 일단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연이어서 해드릴게요.